제가 보통 1년에 적게는 최소한의 한 1000종, 많게는 뭐 2000종 이상 새로운 와인들을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고급 와인을 많이 이제 경험해 본 거를 고객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절감을 시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호기심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굳이 모든 그 고가의 와인들을 다 마셔볼 필요는 없거든요. 하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해서 마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하겠죠. 보통 이제 인터넷 용어로 뭐 내상이라는 표현도 하고, 네,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제 뭐 실패하는 그런 확률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2019년에 제가 한 1000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웠던 와인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페트리스라는 와인이 유명해진, 그리고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정말 오래 숙성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세월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풍미가 다른 와인과 비교를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혹적이기 때문에 이 페트리스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한 10년, 15년이 채 안 된 그 어린 시기에 페트리스를 드시는 거를 저는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만류를 합니다. 네, 왜냐하면 해외 가격으로 따져도 뭐 리테일 가격이 200만 원 이상,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아주 고가의 돈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와인인데요.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. 한 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페트리스 2007년 빈티지였거든요. 저는 너무 기대를 안 했죠. 이미 많은 페트리스 빈티지를 마셔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매니저한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켜줬습니다. 기대감이 별로 없었고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을 이렇게 따라줬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비싼 와인을 이렇게 많이 따라줄까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뭐 보르도 와인이에요? 뭐 약간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죠. 300만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와인이더라도 정말 그냥 2007년이라는 평범한 빈티지에서의 페트리스는 일반 보르도 와인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페트리스 관계자분들이 네, 이 영상을 보면 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르도의 2007년 빈티지는 좀 좋지 못한 해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가치는 굉장히 높은 해에 높은 그 샷도에 이렇게 좋지 않은 빈티지를 뭐 한 10년 정도 조금 지난 시기에 이렇게 마시는 거는 기대보다는 실망을 훨씬 많이 하실 수 있는 네, 이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스팅을 해도 어떤 이제 그 토양에서의 그런 복합적인 그런 그 테루아의 풍미가 녹아든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007년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한 20년, 길게는 한 20년 이상에서 한 30년 정도까지 이제 숙성을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게 이제 그 소비를 하신 그 가치를 가장 그래도 좀 높게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서 프랑스 보르도의 페트리스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빈티지 소개해드렸고요. 너무나 유명한 이 DRC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의 그 로마네 꽁띠는 저도 이제는 정말 언제 또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싶은 와인인데요. 그 여기 보시면 모노폴이라고 붙어 있는데요. 이 모노폴이라는 거는 이제 단독밭이라는 의미고요.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에서 모노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로마네 꽁띠와 이제 라따쉐 이 두 가지 밭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로마네 꽁띠만큼 바로 이제 실제로 위치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 바로 이웃처럼 붙어 있는 이 라따쉐라는 그랑크루가 굉장히 이제 가장 로마네 꽁띠 다음으로 이제 상징적인 밭이 되죠. 그래서 로마네 꽁띠는 이제는 거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3천만 원? 정말 그 안드로메다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상대적으로 이 라따쉐라는 이 모노폴 밭은 저도 최근에는 국내 가격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600만 원? 한 600만 원 전후의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로마네 꽁띠는 저희 매장에서는 이렇게 테이스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지만 라따쉐는 이제 몇 번 이제 테이스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가장 좀 대표적으로 아쉬웠던 빈티지가 대부분 이제 2010년대 2010년도 굉장히 그레이트 빈티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은 작년에 테이스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. 뿌리를 통해서 그 포도가 갖고 있는 그 토양의 복합적인 풍미들이 막 이제 녹으면서 이제 다양한 풍미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숙성이 진행되는 딱 그 초입에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된 거죠.
뭔가 피노누아의 좀 과실적인 캐릭터, 화려함, 화사함을 느끼기에는 이미 좀 숙성이 조금 진행이 됐고 초고가의 아주 귀한 그 피노누아를 느끼기에는 세월이 너무 좀 부족했던 거죠.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와인을 뭐 15년, 20년 이상 구매해갖고 이렇게 숙성시키기는 어렵잖아요. 차라리 일찍 드시려면은 5년 이내에 드시는 게 그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병입된 상태에서 이제 숙성이 이제 막 진행되기 그 이전에 피노누아가 갖고 있는 과실적인 그런 캐릭터가 많이 좀 살아 있을 때 그런 화사함을 좀 느낄 수 있는 DRC 와인 중에서 가장 좀 고혹적인 풍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저희가 수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이 아주 이렇게 신선한 그런 뉘앙스가 이 피노의 그런 뭔가 이렇게 과실적인 캐릭터에 좀 살짝 녹아들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동양적인 캐릭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너무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좀 보양이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풍미가 그런 이렇게 뉘앙스에서도 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까지도 이렇게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좀 그런 애매한 숙성 시기보다는 차라리 한 5년 정도 이내에 좀 더 이렇게 주시함이 좀 살아있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와인을 드시는 게 좀 더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와인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1년 사이로 똑같은 와인을 마셨는데 약간 정말 다른 와인처럼 느껴지는 와인들도 있거든요. 좋지 않은 빈티지지만 조금 일찍 마셨을 때 이거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정말 맛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좀 좋았던 또 대표적인 와인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바로 이 슈발블랑. 이름이 이제 슈발블랑, 샤또 슈발블랑입니다. 좀 발음이 조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슈발은 이제 말이라는 뜻이라서 블랑은 이제 화이트잖아요. 그래서 이제 흰말 백말띠 분들은 또 이 와인을 또 좋아하실 수 있는 아주 잘 숙성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감흥을 줬던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빼뚜리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마셔야 되는 시기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또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빼뚜리스의 2007년처럼 슈발블랑 2013년도 좋지 않은 두 빈티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2007년, 2013년일 거예요. 실제로는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이제 테이스팅을 했던 와인인데요. 근데 오히려 카베네 프랑과 메를로의 가장 그 영한 모습이 이렇게 잘 융합이 돼갖고 보르도지만 뭔가 이렇게 좀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기후가 좀 좋은 그 해에 좀 이렇게 진하게 잘 만들어진 그 모습과 보르도의 그 장점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. 그래서 슈발블랑 2013년을 혹시 이제 소장하고 계시거나 구매하실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면 바로 한번 드셔보셔도 슈발블랑이 또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경험을 해서 나는 뭐 백말띠라서 아마 슈발블랑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2013년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경험해보실 만한 와인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.